최근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의사가 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병원이라고 홍보하면서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과연 어떤 약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에토미데이트는 진정 목적의 수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백색의 전신 마취 유도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작용 기전도 비슷해서 우유 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닮은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에토미데이트가 개발된 초기에는 심혈관계 위험도가 적어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불안정하거나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는데 얘는 저혈압이랑 섬액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처음에는 많이 각광을 받았죠. 많이 사용을 하다가 1990년대 쭉 1년의 논문이 나온 게 뭐냐면 에토미데이터를 1회만 투여하더라도 한 72시간 정도 부신 기능이 떨어진다. 부신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면역 기능 이런 쪽에 관리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가 특히나 훨씬 장점이 많은 프로포폴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빠르게 대체가 됐죠. 그래서 현재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프로포폴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에토미데이트는 심혈관계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직 안 묶여 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묶여 있는 나라는 없긴 한데 이런 수면 마취제 중에 향정으로 안 묶여 있는 그 유일한 약 중에 하나죠. 근데 프로포폴이랑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개원가나 이런 쪽에 암만해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쪽에는 에토미데이트를 많이 광범위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이제 투여량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면 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도 아닌데 왜 중독되는 걸까요? 우리가 의존성을 따질 때 금단 증상이 생기는 생리적인 의존성이랑 그 약을 투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2차 효과, 수면을 취할 수 있다든지 긴장이 풀린다든지 즐거운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의존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 이런 종류의 약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된 성격인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겨요. 그래서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도 생리적인 의존성은 없는데 숙면을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분, 느낌을 가진다든지 이런 2차 효과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의존성은 있는 약이죠. 그렇다면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해서 사용하는 건 왜 위험할까요? 에토미데이트가 전신 마취제로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용량을 쓰면 수면 마취 진정이 된다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투여하더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과용량이 되면 전신 마취 효과를 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 유지도 못하고 호흡도 억제당하고 저산소증이 생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옆에서 투여하면서 누군가가 모니터링하고 활력 징후를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투여했을 경우에는 쉽게 전신 마취 상태로 빠져버리고 수분만 지나도 이제 자기 호흡을 못하는 상태, 뇌상 상태로 빠지게 되죠. 이렇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 식약처에서는 이 약물을 마약류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이 에토미데이트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